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히 임하겠다. 단 내일은 이미 정해진 일정이 있어서 가기 어렵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자, 이 문제 점검해 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자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승원 위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거는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하면 되는 거죠? 지금 검찰이 너무 의도적이고 계획된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로서도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제 그 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하면 비록 네. 검찰이 나오라고 한 내일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나가겠다는 뜻으로 다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출두한다는 지금, 얘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는 쌍방울 변호사 대납 수사부터 이게 확실하다라고 해서 검찰에서 진행을 하다가 네. 그다음에 남욱 유동규 씨가 이제 불구속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수사 방향이 김만배 씨가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네. 예, 그 수사 그 스텝이 꼬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후에 지금 2주 전부터 갑자기 성남 FC 사건을 신속하게 막 그 성남 공무원이라든가 다 불러서 피의자 전환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소환된 상태거든요. 네네네. 검찰이 증거를 따라 수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또 정략적인 이유 때문에 소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나도 화가 나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의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말씀은 네. 그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한 건이 이제 성남 FC 의혹이잖아요. 근데 네, 이게 그렇습니다. 이걸 갑자기 네. 꺼내든 이유가 대장동 수사가 막혔기 때문에 이걸 꺼내든 거다. 이런 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대장동 수사도 막히고 그다음에 또 김웅 의원 그 검찰 사건 조작 네. 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리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걸 갖다가 좀 전환하기 위한 예, 좀 정략적인 생각이 너무 많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제 구속 기소가 됐고 네. 그러니까 관련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마지막 수순으로 이재명 대표를 부르는 것 이렇게도 이해할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게 2주 전부터 너무나도 갑자기 급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사가 멈춰 있다가 예. 갑자기 성남시 공무원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차병원이라든가 갑자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예, 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를 갖다가 급하게 네. 팩스로 소환하고 그래요. 있는데요. 거기에는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고 이재명 당대표가 나가서 어떤 해명을 하든 결국에는 기소 혹은 그 전에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다 예정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의원님 그러면 그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조사한 직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가 1월 9일 날 이제 임시국회가 이제 마무리되고요. 예.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아직은 예정이 없는데 예. 그렇다면 28일 날 먼저 소환하고 그다음에 1월 초에 사실은 압수수색 영장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어디에 대한 압수수색입니까? 그거는? 당대표 사무실이라든가 당 대표실이나 이런데 예,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2차 소환을 또 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1월 9일 날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혹은 구속영장 청구 시나리오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그런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라고 지금 표현했으면 이게 이제 의원님의 개인 어떤 추정이 아니라 당 안에서 공유되고 있는 시나리오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사실은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사실 검찰이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사과를 해야 됩니다. 어쨌건 자기가 조사하고 또 자기가
기소했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했다. 인권 침해적인 수사라든가 네. 압박을 갖다가 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과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 이유는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함으로써 그런 그 인권 침해적인 수사 또 강제 수사에 대해서 프레임을 갖다가 전환해갖고 모든 언론이 부패적인 이재명 당대표의 그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 그 당에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묶어서 이제 고발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인가 이걸로 고발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그러면 지금 이런 거가 여기에도 지금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겁니까? 사실은 노웅래 의원 그 영장 범죄 사실이 네. 지금 그 국회에 혹은 그 공개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예. 단독 보도 형태로 지금 굉장히 TV조선이라든가 채널A라든가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볼 때는 이 여론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한겨레라든가 혹은 뭐 경향이라든가 이런 데 나온 게 아니라 네. 단독 사건이라는 것이 한 70%가 다 TV조선, 또 조선일보, 또 동아일보 이런 데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검찰에서 여론전을 먼저 펼치고 그다음에 영장 청구라든가 또 당대표 소환이라든가 사실은 좀 법조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검찰이 그러니까 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과감하고 정말 좀 그런 알겠습니다. 법조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의원님 내지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이해를 하겠고요. 이제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으니까 만약에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뭐 밝혀지게 그러니까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건 좀 결과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성질의 문제라고 보고요. 네네. 지금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 12월 임시국회가 그러니까 회기가 1월 9일까지인데. 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일단 1차 조사하고 그다음에 당 대표실이나 이런 데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를 하고 다시 2차 조사까지 간 다음에 회기가 끝나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서 그 적용하려는 법 조항이 제3자 뇌물죄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특가법으로 가면 예. 1억 원 이상 그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요. 벌써 그 검찰의 주장에 의하면 성남 FC 건 관련해서 그다음에 두산에서 벌써 30몇 억이고요. 50억인가요? 그다음에 차병원, 그다음에 네이버. 예. 사실은 적법한 별개의 행위를 중간에 그 당사자들을 갖다가 압박해서 진술을 갖다가 받아낸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갖고 마치 대가가 있는 것처럼 또 부정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계속 언론에 흘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100억 이상이면 이 사실은 무기 10년 이상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근거는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예.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제1야당의 대표인데 만약에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불구속 기소를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꽤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의원님은? 사실은 그 두산 건만 관련해서는 구속 기소되거나 그런 사람은 없었는데요.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주 동안 네이버라든가 차병원에 대한 관계자 또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관계자를 하루에 한 3명 이상 불러갖고 다 피의자 전환시키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뇌물 규모를 이제
규모가 더 커졌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대해서 예. 그것이 이제 증거에 따라 수사하는 게 아니라 대장동 수사가 막히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김한배, 만약에 의원님이 예. 전망하시는 대로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 사태로까지 간다면 당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검찰에서 먼저 저희한테 뭐라 그랬냐면 뭘 흘리냐면 대선 자금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언론 보도를 흘렸거든요. 성남 FC 건을 대선 자금과 연결지었다고요? 대장동이라든가 원래 대장동? 대장동부터 예, 할 예, 때는 예, 예. 20억을 갖다가 대선 자금으로 요구했고 그것이 경선이라든가 민주당 대선 자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언론 보도를 한번 흘렸는데 저희가 그때부터는 이거는 우리 민주당의 사활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깊은 그 고민과 그다음에 위기감을 느끼고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예. 일각에서는 당내 일각에서는 개인적 대응이지 왜 당 지도부가 나서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이건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 방어하고 또 떳떳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님에 대한 수사라든가 또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라든가 그것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펼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걸 두고 한쪽에서는 이거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비판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사실은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을 하고요. 네네.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을 하는데 예. 사실은 자기가 수사하고 기소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기 직을 걸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그 국민의힘이라든가 여러 여당 쪽에서는 지금 무능이라든가 부패라든가 또 이 굉장히 어려운 사건을 지금 이 검찰 수사로 여론을 갖다가 호도하고 있는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 직을 걸고 당당하게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게 뭐 좌표 찍기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이었습니다.